2차 방정식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내용이고 그 난이도와 복잡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기본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방정식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혹시 잘 모르신다면 꼭 공부를 하시고 용어들을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고등과정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식과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세 개의 용어 정의는 꼭 아셔야 되죠. 방정식은 항등식과는 달리 미지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근 또는 방정식의 해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ax 더하기 b는 0 꼴로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x에 대한 1차 식이 있어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풀이하는 순서도 배웠죠. 이 내용도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꼭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ax 더하기 b는 0꼴의 1차 방정식을 ax는 b꼴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a를 없애서 x는 a분의 b꼴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x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여기 써놨고 여기 표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2, 3번의 경우는 a가 0일 경우 요 a가 0일 경우 참조하면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는 x는 a분의 b에서 0분의 b꼴입니다. b를 0으로 나누면은 아무리 여기에 어떤 수를 곱해도 이것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눗셈을 할 수 없고 그것을 불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번의 경우는 x는 a분의 b꼴에서 둘 다 0인 경우 0분의 0을 얘기하는 거죠. 0을 0으로 나누면은 여기에 어떤 수를 다 써도 모두 다 0이 되고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수가 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 풀이 방법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그것이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꼭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의 경우에 절대값은 0보다 큰 수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야 절대값 a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이면은 그대로 절대값 기호를 빼면 똑같은데 음수인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요 내용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로 만들고 푸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 풀이는 중3 때 했던 내용인데 중학교 때는 근이 실수인 근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은 근이 복소수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 말고는 풀이 과정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소개되는데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인수의 곱으로 주어진 방정식은 각각의 인수가 0인 경우에 이 방정식이 참이 되기 때문에 각 인수를 0으로 만드는
여기서는 a분의 b, 여기서는 c분의 d가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들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한 대로 ax-b라는 인수가 0 또는 cx-d 인수가 0인 경우 이 방정식이 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0으로 만드는 a분의 b 값, 이것을 0으로 만드는 c분의 d 값이 모두 근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해를 구하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은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때 x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x를 하나로 만들면 양변을 제곱근해서 이렇게 제곱을 없애주고 x만 남기고 요 p를 이쪽으로 이양시키면은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의 공식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다 외웠을 텐데요. 이 내용은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까먹지 말고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짝수 공식도 나와 있는데요. 이 공식을 한 번만 외우면 몇백 번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우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중이라고 써 있죠.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의 공식으로 요 플러스 근과 마이너스 근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럴 경우에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의 합, 두 근의 곱 알파와 베타의 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 되고 여기서는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고 요 2를 약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a와 b의 곱은 분모는 2a와 2a의 곱 4a 제곱이 되고 분자는 곱셈 공식 2번을 써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 정리해 보면은 앞에 거의 제곱은 b의 제곱이죠. 뒤에 거의 제곱은 루트가 없어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요것을 계산하면은 요 b가 없어지죠. 요 4ac는 플러스 4ac가 돼서 분자에는 요것만 남습니다. 그게 여기 있죠. 그래서 4a 제곱분의 4ac에서 a가 서로 약분되기 때문에 4도 약분이 되죠. 그래서 a 하나만 남고 분자에는 c 하나만 남아서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근의 판별식입니다. 근의 판별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외워서 쓰고 있는데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에 따라서 근의 모습이 여러 개로 나뉘게 됩니다. 요 내용이 0과 같다면 근이 하나만 나오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한 개만 나오게 되죠.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이 근은 허근이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근이 됩니다. 이 내용을 식으로 정리해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과 같다면 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근이 아니고 실근이 없는 거죠.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두 개의 허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에 따라서 근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수식을 디스크리미넌트에 d라는 기호를 붙여서 쓰기로 했습니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쓰는 게 아니라 d는 0보다 크다, d는 0과 같다,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판별식과 d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문제에서 두 근이 특이한 것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 근의 비가 m 대 n으로 주어질 경우에는 두 근 알파를 mk, 베타를 nk 이렇게 k를 사용해서 mk와 nk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의 차가 p라면은 한 근이 a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은 a 더하기 p 또는 a-p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두 근의 차가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p배이면은 한 근이 a라고 했을 때 다른 근은 ap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근을 놓고 풀면은 2차 방정식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켤레근도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m 플러스 n 루트 p인 경우에 요 마이너스인 켤레근이 있다고 배웠죠. 그때는 무리수 근이 나왔을 때 이런 켤레근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번 단원에서는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근은 허수 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m 플러스 ni 꼴에 근이 나왔을 경우에 반드시 켤레근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수의 범위만 다르고 내용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가 있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허근이 z라면 나머지 한 허근은 켤레이기 때문에 z바가 근이 되겠죠. 지금까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복습을 포함해서 근의 복소수 확장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방정식과 함수는 계속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 내용들을 꼭 알고 고등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